네, 안녕하세요. 임정우입니다. 이번 영상은 코로나 관련주인데요. 제가 코로나 관련주를 영상을 이제 한 달 전, 한 3주 전부터 계속 해오다. 이제 화이자 백신 이슈가 나온 뒤로는, 물론 당장에는, 백신이 상용화가 바로 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볼 수 있지만, 전에 보던 것처럼 우리가 비중을 실어보고 이런 쪽으로 보진 않을 거다. 일단 매수는 보류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어제 뉴욕 증시가 코로나로 인한 하락을 보였고, 지금 전 세계가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최대치를 찍고 또 그런 식으로 이제 코로나가 퍼지고 확산이 되고 있죠. 재확산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누적 코로나는 5,184만 8천여 명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 미국도 9일 연속 하루 확진이 10만 명 이상. 확진자 최다 미국. 그리고 일본 얘기가 이 기사에는 없네요. 일단은 유럽 재봉쇄 얘기는 전에 그 영상에서 많이 보여드렸었고, 일본 여기 있네요. 일본 3차 유행이라고 해서 아시아도 상황이 좋지 못한데 특히 동아시아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 일본이 12일 어제 1651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 네, 그리고 국내도 오늘 200명에 가까운 이 인원이 확진이 되게 되면서 결국에는 영시 기준 191명에 또 해외는 저렇고 하다 보니까, 또 뉴욕 증시가 어제 코로나로 하락을 보이다 보니까 화이자 백신 이슈가 나온 뒤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코로나 관련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당장은 백신이 어떻게 퍼질 것, 이제 상용화가 될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움직이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고가에는 이제 잘못 잡으면 정말 큰일 나죠. 정말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인한 장이 이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관련주들이 움직였다가 안 움직였다, 어떤 애만 갔다가 약간 옥석이 가려진다는 표현이 좀 그래요. 근데 그런 그림으로 어떤 애는 가고, 시젠이 원래 대장인데 시젠은 또 오늘 안 가고, 진단키트는 또 휴마시스나 엔디포스, 랩지노믹스, 진매트릭스, PCL 이런 애들은 또 뛰었어요. 그리고 오늘 상위 4위 종목인 YBM넷, 교육, 메가MD, 이건 또 국내가 이렇게 뛰다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대한 그 우려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또 등교를 안 하는 온라인 수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교육주가 이렇게 뛴 거고, 제가 왜 코로나 관련주 이제 관심 종목 얘기할 때 메가 ECS, 그리고 알서포트, 재택금도 같이 뛰었죠. 그리고 YBM넷, 그리고 웰크론, 여기까지였죠. 근데 마스크는 오늘 약했어요. 근데 언제라도 코로나 관련주가 이게 며칠 상승이 이어지면 얘네 뛸 수 있다고 봐요. 네, 무튼 그렇고, 또 추가로 알서포트 외에 ECS, 링네트 이런 재택금도 다 같이 움직인 것도 맞고, 그리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격상 시에 또 전처럼 음식점에서 포장만 되는 몇 시 지나면 포장만 되고 이런 조치가 취해지면은 움직였던, 우리가 상한가를 챙겼던 삼육물산, 한국패키지, 이런 포장재 관련주, 테림 포장, 한국패키지 이런 종목들도 움직였고요. 전자결제, 다날 이런 애들도 상승을 하고, 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방에서 관심 종목으로 얘기를 했던 게 삼육물산, 한국패키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오전에 사실 요거 이만큼 뛰었을 때 관심 있게 보다가 이게 쳐버려서 그냥 패스를 했습니다. 패스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 보고 나서 우리 관심주다라고 얘기는 해놨기 때문에 이미 한번 당일에 이제 줬다 뺐기 때문에 이게 이 자리가 되게 불안정하죠. 이게 바로 이어지면은 땡큐인데 여기서 이렇게 눌렸다가 가거나 아니면 그냥 단발성으로 끝날 수가 있잖아요.
국내 코로나가 주말 동안 다시 막 상승하면서 이어지거나 그냥 유지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다시 뭐 100명 초반이나 100명 이하로 100명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뭐 이런 테마들은 다시 죽는단 말이에요, 단기로. 거기서 이어지다가 나중에 뭐 백신까지 좀 더 세부적으로 또는 모더나 얘기까지 나오고 하게 되면은 얘네가 또 죽을 텐데, 이런 고가에 올라타는 거, 그나마 한국 패키지나 뭐 삼육물산 이런 애들은 뭐 YBM넷이 오늘 이만큼 뛴 것처럼 수십 퍼센트 뛴 건 아니니까. 한국 패키지는 그래도 10% 이상 VI 걸리면 상승을 했었죠. 네,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잘못 잡으면 조금 길게 물릴 수 있는 거죠. 아니면 그냥 손절을 빨리 한다든지. 그래서 뭐 매수를 한다면 절반만 한번 매수를 해주고, 그러니까 삼육물산을 우리가 보던 절반을 해주고, 그러니까 제가 보던 가격은 한 8,800원 밑으로 봤는데, 근데 이때 뭐 이거 꼬리를 익히 달고 그냥 해버려서 깔아놓지를 우리가 않았어서 못 잡았죠. 그리고 나서는 8,800원 안 줬기 때문에 그냥 계속 관심 있게 뭐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만 하다가 우리 가격 안 줘서 절반만 사고 내려오면은 절반을 사든, 아니면 그냥 뛰면은 그냥 바로 뛰어버리면 수익 챙기는 거고, 아니면 애매하게 또 살짝 강세 나왔다 뭐 눌림목 또는 살짝만 살짝만 눌림목 뭐 이러면은 이제 나머지 또 담아주고 이런 식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금요일에 이제 뭐 코로나 관련주를 그렇게 뛸 때 잡고, 그러니까 이미 뛰었을 때 잡고 이러고 싶지는 않아서 그래서 오늘 패스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코로나 관련주를 전달하는 관점은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확진자가 지금 뭐 전 세계가 난리인데 뭐 당연히 뭐 관련주가 뛸 수밖에 없죠. 백신이 지금 준비가 된 게 아니니까. 임상이 잘 나오고 결과가 나오고 허가까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뭐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지금 투여가 되냐? 아니잖아요. 말씀드렸었지만 실무진, 우리나라 이제 정부 실무진은 내년 하반기 투약을 목표로, 접종을 목표로 준비한다라는 속보를 냈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며칠에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화이자 백신 나온 날이었던 것 같아요. 네, 무튼 그래서 제가 이전에 우리가 IBM넷으로 가볼까요? 제가 이 구간 잠깐만 다시 우리가 요때부터 얘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때 반등이 잘 나오고 다시 내려왔다. 여긴가요? 예, 여긴 거 같네요. 아이소프트가 다른 건가? 맞네요. 여기네. 여기 저까지는 아니고 요 구간인데, 이제 아이소프트 내려왔다 여기 반등 잘 나왔는데 얘는 한 번 더 이렇게 내려왔다가 지금 이렇게 상승을 한 건데, 나머지는 여기서 이렇게 나오거나 뭐 이거 나왔다가 죽었다 나왔거나 뭐 이렇게 차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관련주를 보고 싶은 거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하면은 그 추세를 보고 우리가 그냥, 어차피 얘네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백신이 나오고 종식이 된다면 뭐 이익이 지금 막 급증을 하면서 기대감을 계속 끌고 가고 하던 게 이익에 대한 그 기대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얘기를 했었고, 뭐 그렇게 가게 되면은 얘네는 결국에는 그냥 바닥 기고할 때 확진자가 또 이번에 늘 것 같은데 하면은 그 바닥 구간에서 한번 매수를 하고 터지면은 그냥 수익 챙기고 끝내는 거고, 그런 식으로 선취매에서 단기 매매 보는 것까지는 괜찮다고 보는데, 근데 그조차도 괜히 바닥에서 샀는데 뭐 알서포트가 이거 이렇게 나오다가 여기서 이렇게 또 개파락한 것처럼 또 백신이나 치료제 호재가 나오게 되면은, 근데 그게 시장 자체, 경제 자체는 호재지만 관련주에는 악재로 반영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올라타고 지금 그렇게 매매를 하고 싶진 않은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솔직히 해도 돼요. 지금 뭐 당장 백신이 뭐 될 것도 아니고
당장 이렇게 접종이 되면서 세계에 다 이렇게 분배가 되는 것도 아니고 당장의 확진자 증가하고 하니까 또 우리나라에서 또 잠깐 거리두기 격상하고 하면은 가니까 해도 되는데 장도 그렇고 오늘 딱히 그렇게 금요일이기도 하고 뭔가 제가 이렇게 추천을 강력하게 하면서 매매를 시작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조금 뭐랄까요? 그러니까 뭐 분석 같은 거는 뭐 다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해도 된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안 한 거는 조금 그러니까 이 매매를 그냥 매수를 할 때 감으로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만 매수를 보류하는 거는 감으로 해도 되죠. 근데 제 감을 조금 보태면은 오늘 이렇게 뭐 얘가 내일 뛸 수도 있다고 해서 뭐 절반 한번 들여봐도 된다. 그러니까 내일이 아니라 월요일에 들여봐도 된다라고는 얘기는 했지만 제가 뭐 이렇게 금요일에 절반이라도 매수하면서 뭐 가져가고 싶은 그런 느낌이 아니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본다면 그냥 뭐 다음 주쯤에 주말간 또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뭐 코로나 상황 보고 그래서 코로나 관련주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서 뭐 코로나 관련주를 단기 매매로 우리가 해볼 거면은 뭐 제가 월요일에 또 정리를 해서 전달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36물산 뭐 한국 패키지 정도는 포장재와 관련해서 격상을 하게 되면 200명 넘어가고 또 이제 막 가면서 격상하게 되면야 얘네가 뛸 수 있어서 우리가 이때 매도하고 나왔죠. 뛸 수 있어서 우리가 또 볼 수는 있어요. 뭐 지금 제가 이렇게 뭐 감 얘기를 하면서 느낌이 뭐 하고 싶지 않았다라고 해서 뭐 아예 안 본다고 하는 건 아니니까 다음 주 우리가 보는 걸로 하면 되겠고요. 뭐 아예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냥 개별주로 하거나 그러면 아예 그냥 다른 테마로 할까 했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매수를 안 한 만큼 코로나 관련주도 다음 주에 보고 우리가 뭐 할 거면은 다시 제가 전달을 해서 관심주로 뭘 꼽든 아침에 바로 사인을 내든 뭐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짓자면 당장에 눈앞에 상황에서는 코로나 관련주 오케이다. 근데 고가에 막 뛸 때 고가 매수고 YBM넷처럼 고가 매수는 솔직히 조금 버겁고 저는 저렇게 하고 싶지는 않은 거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기간을 두고 봤을 때는 코로나 관련주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확진자가 나올 때 매매해보는 거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그마저도 일단 금요일이기도 하고 이미 뛰었을 때 하는 거는 뭔가 땡기지 않는다. 네, 뭐 이렇게 감 얘기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YBM넷이 일단 뭐 제가 그 꼽았던 코로나 관심주 중에서 저렇게 크게 뛴 종목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아까 잠깐 봤던 웰크론 마스크 관련주는 바이든 같은 경우 마스크를 권장을 하는 또 그런 대통령이다 보니까 뭐 그런 쪽으로는 마스크 관련주도 사실 좋거든요. 근데 장중에 뭐 이렇게 강세는 있었지만 요렇게 음봉으로 소폭 상승한 2% 이내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이게 차트가 그래도 윗자리가 아닌 이 구간이다 보니까 뭐 이게 예상대로 안 가서 이렇게 내려와도 그냥 짧게 손절을 할 수 있는 부담이 없는 자리다 보니까 다음 주에 웰크론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네, 이 정도만 보고 오늘 코로나 관련주 우리가 왜 안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는지 제 생각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네,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